그런데요,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부탁하면 내일처럼 다 들어주고, 회사에서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오히려 목소리 크고 자기 것만 챙기고, 가끔은 이기적으로 보이는 저 동료가 나보다 훨씬 빨리 승진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는 거 보면 솔직히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말이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그거 어쩌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한 가스라이팅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부와 인간의 성격을 연구해온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데이터로 증명해낸 차가운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마주해야 할 진실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 경제적 하위권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가짜 선함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보게 만들었던 그 착함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드릴 겁니다. 20분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읽은 동화책 속 부자들은 다 나쁘게 묘사되잖아요. 스크루지, 놀부. 반대로 가만한 주인공들은 다 착하죠.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돈이 많으면 독해져야 하고 착하면 가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상한 공식이 박혀버렸어요. 하지만 실제 사회 벌학 데이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 연구진이 20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심리학의 5대 성격 특성 중 하나인 원만성, 즉 타인에게 얼마나 협조적이고 친절한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연봉이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 남성 기준으로 원만성이 높은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평균 소득이 약 18%나 낮았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칠 때 단순히 너무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오해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말하는 건 범죄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믿어왔던 행동들이 경제적 관점에서는 협상력 부재와 경계선 상실이라는 약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진실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내 몫을 포기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시장은 여러분을 존중해야 할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착하게 굴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호구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유독 착한 사람의 수익률이 낮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착취 때문입니다. 심리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은 끊임없는 협상의 연속이에요. 연봉 협상부터 중고거래, 점심 메뉴 결정까지 말이죠. 근데 착한 사람들의 뇌는 타인의 기분을 나의 이익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어요.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은 이 케이크의 절반은 내 것이고 나머지 절반으로 누구와 협상해서 더 큰 이득을 얻을까를 고민합니다. 반면에 착한 사람의 뇌는 이 케이크를 누구에게 나눠줘야 욕을 안 먹을까, 혹시 저 사람이 배고파 보이지 않나를 먼저 걱정해요. 결국 케이크를 다 나눠주고 나면 내 손엔 부스러기만 남죠. 상대방은 와, 고맙다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여러분을 다시는 케이크를 가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실력 있는 개발자였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였어요. 연봉 협상 때 회사가 지금 회사 사정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잘 되면 챙겨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회사, 같은 시기에 들어온 목소리 크고 까다로운 다른 직원한테는 연봉을 1,500만 원이나 더 올려줬습니다. 회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회사는 합리적인 겁니다. 안 올려줘도 조용히 열심히 일할 사람, 착한 사람에게 예산을 쓸 바에 안 올려주면 당장 나가겠다고 난리칠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게 회사의 이익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데 어떡해? 라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은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야지
라고 반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데이터 증명과 함께 전략적 불친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다른 무언가가 생긴다는 뜻이죠. 근데 말이야, 착한 사람들은 이 기회비용 계산에 아주 젬병입니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요청을 거절할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요. 아,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내 일도 아닌 걸 떠맡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는 진짜 숫자가 뭔지 아세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에 딱 24개만 나오는 황금 코인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 코인 하나하나를 어디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까 고민해요. 자기 개발을 하든 투자를 공부하든 휴식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든 말이죠.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남들이 야, 나 이거 좀 도와줘 하면 이 소중한 황금 코인을 그냥 무료로 나눠줍니다. 내 코인을 남의 인생을 위해 써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착한 사람의 세금, 나이스가이 텍스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혹은 거절을 못해서 낭비하는 시간이 하루에 딱 1시간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의 시급이 2만 원이라면 하루에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60만 원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만약 이 시간을 나를 위한 투자나 부업에 썼다면 연수익률 7%로 잡고 30년 동안 복리로 계산해보면 이 거절 못한 시간의 가치는 무려 2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남의 비위를 맞춰주느라 아파트 한 채 값을 공중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착한 게 아니라 본인 인생에 대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데이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 내에서 너무 협조적인 사람은 오히려 집단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전체의 긴장감을 늦추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은 착하게 굴어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나태하게 만드는 최악의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전략적 이기주의를 선택합니다. 있잖아,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경계선이 확실할 뿐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는 네 영역이고 내 시간을 쓰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이 선이 확실한 사람을 시장은 전문가라고 부르고 더 높은 몸값을 매깁니다. 반대로 선이 없는 여러분을 시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다이소 같은 존재로 봅니다. 언제든 싸게 가서 집어올 수 있고 없으면 아쉽지만 딱히 귀하게 대접할 필요는 없는 그런 존재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0원짜리 소모품으로 남고 싶으세요? 근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어떡해?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을 데이터로 부숴버릴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예전에 부탁을 들어줬던 착한 인맥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일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수익률이 존재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의 주변에는 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꼬여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원만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나 높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쌓아온 그 착한 인맥은 사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부자들의 인맥은 호혜성에 기반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가치를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을 줘. 이게 비정해 보인가요? 아니요. 이게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단단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미 혹으로 낙인 찍혔는데 어떡하냐는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호구 탈출 3단계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 나도 이제 호구 그만하고 싶어. 근데 당장 뭐부터 해야 해?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제가 딱 3단계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단계, 조건부 협력 모델을 도입하세요. 게임 이론 중에 tit-for-tat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엔 호의를 베풀되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똑같이 응징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걸 도와주면 다음번 내 업무 때는 네가 이 부분을 맡아줄 수 있니? 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다는 연습을 하세요. 부자들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호의에 가격표를 붙이세요. 두 번째 단계, 감정의 분리와 시간의 자산화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할 때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장황한 핑계를 대죠. 아, 내가 오늘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러지 마세요. 핑계가 길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설득할 틈을 찾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집중해야 할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세요. 그렇게 아낀 1시간을 주식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나를 위해 쓰세요. 그게 여러분 자산의 ROE를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 능력 우선주의로 승부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능한 사람 곁에 줄을 섭니다. 착함이라는 무기는 시장에서 금방 달아 없어지지만 실력이라는 무기는 쓸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유능해지면 여러분이 굳이 착하게 굴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여러분에게 친절해질 겁니다. 이게 진짜 부의 생리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타고난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냉정한 사람이 돼? 그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성격을 바꾸라고 했나요? 아니요, 행동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씨는 그대로 두세요.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들에게는 지금처럼 따뜻하게 대하세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정글에 나올 때만큼은 경제적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저도 옛날엔 거절 못해서 밤마다 이불킥하던 전형적인 호구였어요. 근데 말이야, 제가 깨달은 반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거절을 시작하니까 나를 이용하려던 가짜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진짜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결국 전략적 불친절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정화하는 아주 훌륭한 필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가난해지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입니다. 나를 먼저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어떤 데이터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부자가 된다는 건 내 삶의 자원을 내가 통제할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착한 사람의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데이터는 말한다. 원만성이 너무 높은 착한 사람은 연간 수천만 원의 호구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 거절하지 못한 1시간의 기회비용은 30년 뒤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 셋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조건부 협력과 능력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나만의 경계선을 그어라. 지금 바로 핸드폰을 쳐서 최근 일주일간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중 하나라도 반드시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살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선함이 누군가의 먹잇감이 아니라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진정한 품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혹은 찌릿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기 힘들었다 하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같이 고민하고 데이터 기반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진짜 알부자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부자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